안녕하세요. 김도인 변호사입니다. 네, 원고가 보낸 소장을 받으시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친절해서 법원에서 이제 소장이 날아올 때 소장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민사소송 절차 안내, 요약 쟁점 정리 서면, 전자소송 안내, 답변서 요약표 등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바로 이 답변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 답변서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그러니까 다툴 때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제출 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사소송법 제256조 규정에 따른 것인데요. 이 동법 제256조 1항을 보시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모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변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즉 선고기일을 이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안내를 드리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이 소장을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낸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소장을 받고 나서 그 내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혹은 그 내용이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내고 아니면 증거를 찾다 보니까 이 30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30일을 며칠 앞두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냐, 내일까지 낼 수 있냐 물어보시는데, 물론 그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면은 가장 좋겠지만 사실 저희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 소송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요.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또 그에 따른 법리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기간 안에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촉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 답변서라고 해서요. 이거는 미리 제출하는데요. 이 형식적 답변서는 일단 청구 취지에 대해서 이걸 기각해달라, 이거 다툰다는 뜻이고요. 청구 원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적어서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형식적 답변서의 취지는 결국 우리는 다투겠다, 인정 못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이제 답변서 아니면 이 답변서에 따른 준비 서면을 낼 시간을 허락을 해줍니다. 혹은 이제 너무 오랜 시간이 준비 서면에 제출되지 않으면 성명이 나와서 언제까지 이 준비 서면 답변을 하라는 그게 나오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형식적 답변서조차 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30일이 지나버리면 실제로 선고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민사소송법 257조 규정에 따른 것인데요.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거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선고기일이 잡히고요. 이 선고기일에는 무변론 판결이라고 해서 피고가 모두 인정했으니까 원고의 청구를 100%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청구 취지에 따른 강제 집행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원고의 소송 비용을 모두 피고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니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이걸 다 자백해서 인정하지 않는 한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준비서면을 제출하셔서 다투시는 게 좋고요. 그 다툴 예정이시라면은 가능한 한 이 30일 아니면 이 선고기일이 잡히기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선고기일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사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답변서 제출 기한이 30일, 그리고 30일이 안 됐다 해서 선고기일이 잡혔다 하더라도 이 선고기일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요. 이 사이에 답변서를 내면 이 선고기일이 취소되고요. 이는 이 257조 단서조항에 나와 있는데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선고기일이 잡혔다 하더라도 그 선고기일 전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시에 답변서를 제출을 하면은 이제 이 선고기일을 취소를 해주고 다툴 수 있도록 변론기일을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조금 지났다 하더라도 30일이 지나고 혹시 선고기일이 잡혔다 하더라도 일단 너무 당하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으로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처를 할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제가 돈을 빌렸는데 이 사람이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내용을 보내왔다.
근데 이제 제가 미안하다, 다 인정한다, 다만 지금 사정이 없어 안 돼서 못 줬을 뿐이다, 이렇게 하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대응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다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소송 비용은 사실 이건 무변론이나 이게 자백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100% 승소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피고가 이 원고의 소송 비용을 전부 다 물어야 되는 게 맞지만 변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정을 봐주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2분의 1 정도로 인정을 하고요. 실무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자백하는 답변서를 내게 되면은 화해 공고 결정이나 조정을 통해서 이제 뭐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소장을 받고 나서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이제 뭐 이렇게 변론 없이, 즉 자백하거나 모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 기간 안에 가능한 한 답변서를 내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쳤다 하더라도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내면 이제 그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다시 변론으로 다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